오늘은 상당히 괜찮은 이 중식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연남동 쪽에는 예전에는 이 화상 중국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.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. 그래도 여전히 이 굉장히 또 핫한 이런 중식당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중에서도 좀 요즘에 되게 뜨고 있다는 상해 서울에 다녀왔는데요. 일단 주차는 할 데 없고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테이블 몇 개 있는 게 전부고요.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웨이팅도 꽤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픈 시간쯤 지나서 바로 입장을 하였고요.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. 좀 메뉴판 보시면은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 좀 다른 곳에서 없는 메뉴들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식당 이 한쪽 벽면에도 이렇게 메뉴들이 적혀 있고요. 일단 주문하고 나면은 일단 기본 단무지랑 자차이가 나오는데 짜사이가 되게 맛있었고 이나는 연태 고량주로 해서 또 여러 명이서 열심히 마셔줬습니다. 연태로만 마시니까 되게 좀 술맛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렇게 도수도 높지 않고 향긋하게 맛있게 마시기 좋았습니다. 첫 번째 메뉴로 이 상하이 볶음밥을 주문하였는데요. 상하이 볶음밥, 이렇게 볶음밥만 먹으려고 주문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메뉴와 함께 섞어서 먹으려고 이 볶음밥을 주문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볶음밥 자체의 맛도 상당히 좋은 곳이었고요. 이어서 바로 마파 두부가 나왔습니다. 마파 두부, 우리가 흔히 아는 마파 두부와는 좀 비주얼적으로 다른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마파 두부고요. 이 마파 두부의 두부가 일반 두부가 아닌 연두부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좀 이색적인 부분이었고, 소스도 굉장히 좀 새콤하면서 좀 맵기도 하면서 오묘하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마파 두부에 이 상하이 볶음밥을 그대로 넣어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먹으면은 이 식사용으로도 좋지만 술 안주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구성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파 두부의 이 소스와 이 볶음밥이 어울려져서 정말 술안주로 끝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런 조합이 좋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테이블에서도 좀 많이들 주문해서 먹는 그런 조합의 메뉴이기도 했습니다. 이 볶음밥도 맛있고 이 마파 두부도 맛있기 때문에 둘이서 되게 이 시그널을 좀 내는 것 같았고요. 이어서 바지락 볶음도 주문하였습니다. 바지락 볶음은 이곳의 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역시나 마파 두부와 비슷한 소스에 바지락들이 잘 볶아져서 나왔습니다. 빈 껍데기들도 보였지만 바지락들 일단 다 벌어져서 먹기 괜찮았지만 이 바지락 볶음 또한 다른 메뉴와 함께 섞어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어서 바로 면사리 추가하였습니다. 면사리 하나를 추가해서 이걸 이 바지락 볶음에 그대로 넣어서 잘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또 잘 섞어서 먹어주면은 이 또 다른 또 조합의 이 음식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면 좋아하시면은 무조건 이 조합은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그런 조합이기도 합니다. 이 바지락 볶음의 소스와 면 사리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이 볶음면처럼 이색적이고 좀 상큼한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좀 아무래도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매울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입맛도 올려주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이 바지락 볶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말 연태 고량주가 술술 넘어가는 맛이었고요. 그리고 또 팔보채도 주문하였습니다. 팔보채 거의 해산물과 야채의 그런 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좀 가격대는 있는 편이었지만 상당히 좀 구성 좋게 비주얼 좋게 나왔습니다. 이 상해 서울은 전체적으로 음식값들이 그렇게 가격대가 높지가 않아서 되게 좀 술 마시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고요. 왜 사람들이 중식 포차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. 팔보채도
이 소스와 이 해산물의 조합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소고기 장육도 주문하였습니다. 소고기 장육 거의 냉채류의 음식도 궁금해서 주문하였는데요. 이 소고기 장육 위에 고수도 적당히 뿌려져 있고 송화단도 같이 있는 조합이 꽤 괜찮았고 역시나 식감 좋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고기 장육이었습니다. 소고기 장육이 또 소고기 안으로는 또 해파리 냉채도 있어서 같이 먹기 좋았고요. 이 소고기 장육, 소고기 거의 아롱사태 부위인 것 같은데 뭐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게 씹어서 먹기 좋은 식감이었고 또 이 송화단도 좀 맛있게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. 또 고수랑 같이 먹는 것도 의외로 좀 맛이 색다르게 좋았고요. 이 안에 있는 해파리 냉채도 같이 해서 먹어주면은 좀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소고기 장육이었고 연태에 고량주 중짜도 하나 더 추가 주문해서 먹어줬고요. 국물 먹고 싶어서 신라탕이란 걸 주문해 봤습니다. 신라탕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 메뉴였는데요. 굉장히 좀 식초를 넣은 듯한 되게 신맛이 강한 그런 탕이었는데 이 계란탕에 좀 신맛이 많이 있는 계란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상당히 뭐 두부랑 야채들도 들어가 있어서 오묘하게 맛있는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라탕이었습니다. 좀 누구나 좀 좋아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 들었고요.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탕수육도 주문하였습니다. 이 집은 탕수육이 부먹, 찐먹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부먹으로만 탕수육이 나오는 곳이었는데요. 탕수육의 이 파인애플 소이 소스도 상당히 괜찮았고 탕수육 튀김옷도 좀 바삭하니 맛있고 소스와 이 탕수육 고기 튀김의 조화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역시나 이 연태 고량주 안주로 먹기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.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탕수육까지 맛있게 먹고 옆 테이블 보니까 또 토마토 이 계란볶음도 먹던데 이것도 꽤 맛있어 보였습니다. 1차를 좀 배부르게 하고 나서 2차는 조용히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게루라는 음악 바에 갔습니다. 게루 이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. 영업시간은 오후 6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이 건물 2층에 게루 바가 있고 1층에는 또 파스타랑 뭐 피자 식당이 있었고요. 또 지하 1층에는 또 마카롱 가게가 있었는데 다들 맛있어 보였습니다. 이 게루에서 글램피딕 뭐 12년산 일단 샷잔으로 한 잔 마셔줬고 또 여러 잔 마시게 되었는데요. 오랜만에 또 이 바 와서 음악 들으면서 또 술 한 잔 하니까 되게 분위기도 있고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이 안주들도 좀 뭐 양주든 위스키든 이렇게들 뭐 같이 먹기 좋은 조합들의 안주들도 많이 있어서 괜찮았고 뭐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일단 음악이랑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2차로 조용히 또 술 한 잔 더 하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는 또 직접 만드는 생초콜릿도 있었는데요. 초콜릿 이거 되게 좀 다크하니 진한 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날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함께 한 4명이서 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는데요. 이 연남동에 갈 곳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하다는 상해 소울을 이제서야 다녀왔는데요. 상당히 이 중국 요리, 색다른 중국 요리들의 술 한잔하기 좋았고 여러 음식들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날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연남동 가시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